네, 안녕하세요. 이제 9차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차자리와 관련돼서 우리 전통 예절인 절, 그리고 간단한 인사법도 그 방문하는 예절,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8차시 강의라고 강의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나한테서 어떤 그 차에 대한 냄새, 찬물이 좀 배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찬물이 배거나 차에 대한 냄새가 좀 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차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있기 시작하나 하는 건데, 아마 이제, 그동안에, 개인에 따라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몰두해서, 좀 학습을 한 친구들은 아마 그 어떤 차 맛이 조금 우러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배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밥을 먹죠. 누구나 다 밥을 먹는데, 시중에서 어느 곳에서나 쌀을 구입해 갖고 집에서 이제 각자 밥을 먹죠. 근데, 밥이 정말 맛있는 건데, 매일 먹이니까 우리가 그 맛에 대해서 어떤 구분 같은 걸 잘 안 하고 그냥 상시로 있는데, 어느 날 먹을 때는 밥이 갑자기 또 맛있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내가 어떤 쌀을 가지고, 또 어떠한 용기를 이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밥을 짓는가에 따라서 밥맛에 약간의 차이가 나듯이 차도 역시 내가 어떤 차를 선택해서 어떤 도구들을 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차를 우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 맛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주 일상에서 건강을 위해서 밥이 주식이니까 밥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이렇게 차를 마시고 하는데 아주 맛있게 먹고 이런 거는 아마 자기의 관심도죠. 자기의 관심도에 따라서 어떤 영양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즐기는 차 맛이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우리 커피를 한 잔 집에서 타더라도 가족 간에 커피를 특별히 잘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누구더러 커피를 타라 이런 말도 하는데 차는 더 다양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 역량에 따라서 차 맛을 내는 게 아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왕 마시는 차를 좀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 이제 강의 중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이 물질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지만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차 문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신과 연결을 해서 좀 차를 소유하는 사람을 이제 차를 그냥 막 일상으로 먹는 사람을 차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차의 여러 가지 문화사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좀 찬물이 배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차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차인이라고 불리게 되면 어떤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 차인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절제된 어떤 행동 양식, 나의 어떤 행동이 차자리에서 그 행동이 일상의 모든 생활하고 똑같이 약간은 좀 이렇게 우리는 사실 사람의 성품은 굉장히 방만하고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대로 내비두면은 굉장히 이게 방만하고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좀 절제하면서 좀 절제된 자연미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차의 어떤 차가 차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차인의 어떤 덕이라든가 풍모 이런 거가 되죠. 근데 이 자세만 또 그렇게 바로 잡는 거는 어떤 분들은 자태 하나하나가 참 걸음걸이도 예쁘고 또 차를 내는 손놀림도 참 예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절대되거나 그런 아름다움을 또 보면서 차인의 갖춰야 될 점 중에 또 하나는 마음의 어떤 씀씀이 있죠.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다 각자의 개인에 의해서 다 좋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사는데 그 좋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한 예를 이렇게 하자면 이 내 마음 씀씀이라든가 절제된 어떤 행동 양식 같은 것이 나 하나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내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도 하는 것처럼 내가 잘 닦아지고 난 다음에 대사회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으로 대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고나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즘에 물 부족이 몇 년 전부터 예고는 됐지만 사실 현실로 다가와서 이제 제한급수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심각하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부 지역이지만 사실 그 앞으로 어떻게 이제 확대가 될지 제발 그런 물 부족이나 이런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오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즘에 그 소비는 미덕이라고 하고 모든 물자가 사실 참 많이 넘치는데 그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게 이게 분배가 제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부족한 곳에서는 상당히 부족을 겪고 있고 넘치는 곳에는 넘쳐서 흐르고 있고 그런 것도 하는데 그래서 소비를 하면 요새 이제 또 절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뭐 환경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많은 우리의 소비하는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은 거의 그 환경 뭐 생태계, 자연 생태계를 오염시키거나 심할 경우에는 파괴시키기까지 하죠. 오염 정도를 지나서 이제 파괴까지 시키고 그래서 이 생태계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우리가 모든 걸 쓸 때 물을 쓸 때도 정말 절약을 해서 써야죠. 뭐 샤워장에서도 이렇게 물을 쓰지 않으면서 이 꼭지가 틀어져 있지 않게 그 별거 아닌 거지만 그냥 간단하게 사실 그 물이 그냥 흘러내리면 10원, 20원 어치 흘러내려가겠죠. 10원, 20원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막 흘러내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전 지구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내리는 그것이 정말 생태계를 파괴하고 물 부족이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그런 환경 문제까지 야기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 차하는 사람들이 어떤 절제된 마음가짐이라든가 마음 씀씀이가 제대로 된다면 그런 작은 사소한 것에부터 이렇게 절제하고 아낄 줄 아는. 근데 옛말에 그 어떤 젊은이가 돌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에 아마 절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를 이렇게 끼고 있는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위에 냇물에서 채소 하나가 동동 떠내려오더래요. 이게 채소가 아마 뭐 우리 상추나 뭐 배추나 이런 채소가 하나가 이파리가 떠내려왔겠죠. 근데 이 젊은이가 그거를 보는 순간 저 산에는 이제 갈 일이 없다고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작은 이런 물건에 쓰는 것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곳이면은 내가 도하고 사실 배춧잎파리 하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젊은이가 이런 사소한 것을 이렇게 그냥 흘러버리는 곳이라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궁극의 어떤 도에 도달하고자 하는 스승 내지는 배울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발을 돌려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위에서 그 노인네가 그러니까 노스님이나 이렇게 되겠죠. 노인이 숨이 막 턱에 차갖고 헉헉거리고 뛰어오면서 젊은이 그 저기 떠내려가는 채소 이파리 좀 그거 잡아달라 이렇게 하고 쫓아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이제 뭐 도를 통해서 뭐 이렇게 그런 거를 구하는 그런 옛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도하고 뭐 그런 그 절제하고 뭐 이렇게 좀 소비 같은 거를 좀 줄이고 뭐 이러는 거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이건 별거 아니라고 조금 별거 아닌 것을 다 버리면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져서 하나의 그 어떤 모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좀 차이의 어떤 그런 풍목 내지는 차이의 마음가짐 같은 거. 그래서 좀 이렇게 소비에 대한 어떤 좀 다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절약하는 거, 이렇게 몸에 배는 이런 것도 차 생활에 있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차 생활 문화를 통해서 이제 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도에 이르기 위해서 덕을 쌓는데 그 덕의 한 양식으로 우리 절약하는 이런 것도 한번 다시금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차를 참 좋아하면서 이제 우리 동호인이죠. 동호인으로서 차인의 어떤 그런 의연한 그런 모습을 기르면서 이제 차 생활을 같이 즐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참 이렇게 말로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참 많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절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은 요새 현대 인사는 절은 좀 이렇게 수직적인 인사죠. 상전에게 하든 그리고 높은 사람에게. 그런데 현대에서는 뭐 악수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평적인 어떤 그런 인사법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간단하게 아주 친한 사이에는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포옹하는 거 가볍게 허그하는 거죠. 그게 요새 일상화 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허그를 하고 그러면은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절은 동양의 그 예법이죠. 근데 우리 그
조상님들께서 우리 선조들이 뭐 1, 2년이 아니고 수백 수천 년 동안에 이 만들어 온 어떤 그런 해왔던 생활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대로 살아온 분들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잖아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를 위해서도 그간의 이제 차문화사적인 것도 살펴보았고, 이 절도 요즘에 차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차인들 중에서는 저도 바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어떤 차자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냥 누가 먼저 절합시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어서 오세요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차자리에 앉으면서 그냥 한두 분이 이렇게 절을 하면서 내려앉는데 누구 할 것 없이 똑같이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사실 그 차자리가 참 행복했어요. 차 맛은 기억은 안 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도 이런 게 절을 합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이미 만들어졌구나 하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우리 생활에서도 이제 좀 절도 좀 이렇게 할 줄 아는. 근데 요즘에는 절이 그 결혼식이나 뭐 특별한 날만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죠. 근데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내용적으로만 이해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로 이렇게 내가 익혀가지고 실생활에 좀 해보는 활용을 해보는 그런 거로 이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경의 표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절을 하죠. 기본 자세는 절의 기본 자세는 이제 공수, 손을 모으는 것을 공수라고 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오른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왼손이 위로 올라오는 게 공수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한복이라든가 예복을 입었을 때, 소매가 넓은 예복을 입었을 때는 좀 이렇게 수평이 되게 해서 이렇게 배꼽 위에 손등이 올라오게 되죠. 근데 일반적인 옷을 입었을 때는 그냥 배꼽 정도에다 두 손을 공수한 손을 모으면은 그게 기본 자세가, 절이라든가 절을 하지 않고 기본으로 서 있는 자세라도 그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만약에 남성이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여성이 왼손을 위로 올리는 거, 공수 자세와 반대가 되는 손의 위치는 그거는 흉사시의 그런 위치를 해요. 그래서 흉사는 우리가 간혼상제에서 이제 상례가 흉사가 되겠죠. 근데 제사 지내는 거는 흉내가 아니고 이제 길례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상례만 되면 흉사시 그때 문상을 가거나 그럴 때는 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앉았을 때는 공수한 손을 남성의 경우에는 무릎 두 다리 중앙에 에다가 놓고, 여성의 경우는 오른쪽 무릎, 그 다음에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자세, 어르신들은 그렇게 앉으시지만 일반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안 앉는 자세죠. 한쪽 무릎을 세울 경우에는 세운 무릎 위에 좀 다소곳이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절의 모양은, 절을 하는 모양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가가래라고 해서 가문, 집집마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기본 형식은 똑같아요. 기본 형식은 똑같지만 손이 밖으로 가고 안으로 가고 약간의 어떤 그런 차이,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 앉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거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근데 절은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절과 또 평절, 반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큰 절은 의식 행사에 해요. 옛날에는 뭐 임금님을 배하라거나 높은 상전한테도 큰 절을 하지만, 현대에 와서 큰 절을 할 수 있는 것은 결혼식 때 이제 패백할 때 하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어떤 그 이제 수연내에 해당하는 뭐 회갑이나 뭐 칠순, 팔순 이렇게 그런 때에 큰절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큰절을 남자의 경우에는 그 개수배, 여성의 경우에는 숙배라고 해요. 그래서 숙배라는 거는 옛날에 무장한 그 장수가 전장에서 하는 절로 가장 그 예를 갖추던 절이 그 숙배, 여성이 하는 큰절에 해당하게 되죠. 그다음에 평절은 남자의 경우에는 돈수배, 또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평배, 평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절이 있죠. 반절 같은 경우는 절보다는 그냥 같이 모여 앉아갖고 편안하게 방 안에 그냥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또 모여 앉았을 때, 이제 소파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닥에 앉았을 경우에 앉은 자리에서도 그냥 고개 정도 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약식으로 반절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남자의 절을 한번 보는데, 남성의 절은 좀 굉장히 비교적 간단해요. 한 가지 동작에서 이마를 손등에 대느냐 안 대느냐에 따라서 큰절, 또 평절, 반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절을 하는데 공수를 하고 일단 서서 이 팔을 공수를 하고 이렇게 섰다가 앞으로 이렇게 내디디면서 무릎을 꿇고 앉죠. 무릎을 꿇는데 두 무릎을 동시에 꿇으면은 몸이 이제 휘청하고 좀 평형을 입기가 힘들죠. 물 흐르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되지가 않으니까 먼저 왼발을 꿇고 사뿐히 이어서 이제 오른발을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자기의 어떤 그 모습에 맞게 한번 자기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균형감 있게 이렇게 제대로 무릎이 구부러지는가에 따라서 이제 되는데, 그런데 구부리고 나서 발등을 이렇게 포개는데, 발등을 포갤 때도 남성의 경우에는 오른발이 위로 올라와요. 오른발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포개면 이걸 뒤집어 보면은 우리 공수할 때 남자가 왼손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은 포갤 때 반대로 왼발이 올라와요. 왼발이 이렇게 발등에 올라오게 이렇게 포개지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뒤집으면은 여성이 공수할 때 오른손이 올라온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발도 손 모양이랑 맞춰가지고 이제 포개서 이렇게 앉죠. 그리고 앉을 때 엉덩이를 깊숙이 들이앉아야죠. 엉덩이가 뜨지 않게. 근데 요즘은 바지들, 청바지 이런 거 입으면은 붙이기가 힘드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뜨게 돼요. 근데 절은 공경의 어떤 그 예로 표현은 하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가 딱 붙어가지고 이제 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두 손을 공수를 해서 앞으로 뻗어가지고 바닥에다 대고 엉덩이를 깊게 들이앉아서 이 손등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대는데, 이마를 대고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있다가 이렇게 드는 것이 큰절, 개수배예요. 그 다음에 평절, 돈수배는 문득돈자예요. 문득돈, 머리수잖아요. 문득. 그러니까 잠깐 머리를 이렇게 댔다 떼는 거. 그러니까 큰절은 머리를 좀 이렇게 대고 있고, 평절은 머리를 금방 댔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배 이제 반배. 그거는 머리를 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형으로, 여러분들 거기 그림에서 지금 4번 그림에서처럼 머리를 숙이지 않고, 6번 그림도 그렇죠. 숙이지 않은 자세. 숙이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놨다가 그냥 수평이 됐다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일어날 때는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그 무릎 위에다가 이 공수한 손을 이렇게 올리면은 힘을 이렇게 받아서 일어나지는데, 많이 해본 사람들은 손 올리지 않고도 편안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절하는 방법 한번 좀 이렇게 익혀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일어나고 나서는 공수한 손을 원위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수한 대로 원위치를 하고 반배를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고 서 있죠. 그 다음에 앉거나 뭐 이렇게 뭐 앉으라는 자리가 되면 앉거나 이제 이렇게 다음 행동을 하죠. 근데 여자의 절은 큰절, 평절 뭐 이렇게 좀 종류가 좀 완전히 틀린데, 아까 그 여자의 그 절 중에서 여성의 절 큰절이 숙배라고 그랬죠. 무장한 장수가 진중에서, 전쟁 때 진중에서 하던 그런 절인데, 우리 이것도 요령껏 익히면 우리 요새 사극 같은 데 보면 절을 하는데 아주 사뿐사뿐 참 일어나요. 잘 일어나는데, 결혼식, 혼례식 때 그 패백하는 경우에 가서 보면은 여성들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앉지도 잘, 앉을 때도 털썩 앉고 무안해서 얼굴 표정도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그냥 끙 하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거들어 주시는 분들이 여기 어깨를 이렇게 잡아서 그야말로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절에 비해서 여성의 절은 조금 좀 사실 굉장히 이거 요령만 조금만 있으면은 아주 사뿐사뿐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간단한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근데 수평이 되게, 이 팔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수평이 되게 올리고, 이마를 요 손등에다 대는 거예요. 이마를 손등에다 대고, 그리고 주저앉는데, 앉을 때 그 글의 설명은 사실 책상 다리를 하고 앉는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무릎을 가지런히 하고 앉는다고 했는데, 먼저 그 이제 이렇게 하고 이마를 붙이고 이렇게 앉는데, 먼저 이렇게 앉으면서 부드럽게 출렁거리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앉아지려면은 왼쪽 무릎을 먼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일반 그 가정의례 거기에서 정립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는다 하는데 무릎을 이렇게 꿇는 게 아니죠. 남자들처럼 그렇게 꿇는 게 아니라 살짝 앉으면서 이렇게 포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개져서 우리 책상 다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조금은 출렁거려요. 근데 요령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리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바지를 입었지만 그냥 한복을 입으니까 한복을 입고 보통 이게 절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복을 입으면 이제 치마 속에서 사실 발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발을 살짝 앉기 전에 한쪽 발, 내가 균형 잡기 쉬운 한쪽 발을 한 발을 뒤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서 X자로 살짝 교차를 하는 거예요. 요 정도 되게 교차를 하면서 그대로 싹 앉으면 이게 주저앉기가 책상다리 하면서 주저앉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한번 여성들은 이거 지금 한 번만 익혀놓으면은 잊지도 않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한번 나중에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갖고 있지 마시고 지금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는데 왼쪽 무릎을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요즘에 힘들 때는 무릎 꿇고 여성들도 패백할 때 할 때도 일어나고 앉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결혼은 일생에 제일 중요한 거라서 대례, 클 대자의 대례잖아요. 혼례가. 그런 큰 행사에 그거 하나 기본을 못 익히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더군다나 차를 하는 차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어깨 높이로 들고 이마를 붙이고 그대로 앉는 거예요. 그대로 앉으면서 발은 발에 위치는 이렇게 살짝 발을 내가 좀 편하게 저는 왼발을 오른쪽 요 왼발을 오른발 뒤쪽에 살짝 이렇게 갖다 대고 앉으면은 발은 X차로 교차대가 되면서 앉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렁이지 않고 앉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는 오른발을 뒤로 빼니까 잘 앉아지더라. 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상다리 자세가 되게끔 살짝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앉아가지고 털썩 지금 그림 4번에서처럼 완전히 앉았죠. 책상다리를 하고 완전히 앉았거든요. 앉아가지고 이 손을 여기서 떼지 않고 이 손을 한 45도 정도 앞으로 굽혀요. 근데 이 손등에서 만약에 고개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 결혼할 때 여기 장식 이런 것도 얹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머리도 많이 붙였죠. 뭐 어여머리도 붙이고 많이 붙였는데 그런 장식물들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인사 경례할 때도 목을 숙이는 게 아니라 등을 숙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앉아서 숙일 때 고개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저고리의 동정에서 목이 떨어지지 않게 숙이면 돼요. 목이 요 동정에서 목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45도 정도로 숙였다가 천천히 숙였다가 이제 천천히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올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때도 오른쪽을 무릎을 먼저 세우고 왼쪽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아까 앉았을 때 내가 편안한 자리 잡고 앉기 바로 전에 내 발이 책상다리 바로 전에 이렇게 X자로 주저앉았던 그 자리처럼 근데 설명하기가 이게 우리가 많은 시간이고 하면 이걸 실제로 한번 해보면 참 좋겠지만 말로 하려니까 이제 저도 좀 전달이 어떨지 모르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 발을 앞으로 내 앞쪽으로 조금 바짝 당기는 느낌으로 살짝 당기면 좀 힘이 쥐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면서 출렁출렁하고 일어나지 않고 앉을 때도 부드럽게 다리를 이렇게 싹 하고 앉고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요걸 이렇게 살짝 안으로 좀 이렇게 끌어들였다가 살짝 다시 이렇게 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손을 원래 자세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이제 반배 정도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절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하고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어느 결혼식에 가서 패백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뭐 절을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평절은 일반적인 절이죠. 아까 큰 절은 혼례하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어떤 수연례 때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우리 세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 큰 길을 떠나거나 뭐 이럴 때 뭐 어디 부모님께 멀리 어디 좀 갔다 오거나 그럴 때도 절을 드리고 이렇게 가죠. 그럴 때도 이제 절을 하는데 그냥 공수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손을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내리죠. 그리고 이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가정을 위해서는 사실 요즘에 이게 한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통이 좁은 스커트를 입어도 통이 좁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바지 이런 걸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데 사실 이렇게 무릎을 꿇로 하는 절은 여성적인 절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현대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절해도 굉장히 무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그 아까 큰절할 때처럼 다리를 이렇게 살짝 교차를 하면서 그대로 앉는 거예요. 그대로 앉아가지고 대신 손을 여기다 올리진 않죠. 손을 이렇게 내리고는 앉는데 다리를 교차해서 아까 책상다리식으로 앉는 거예요. 책상다리식으로 앉아서 그 발 앞에다가 손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절, 지역에 따라서 이제 가가래로 가문에 따라 다양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간단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예를 갖춰서 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무릎 그 책상다리식으로 앉아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다리 앞에다 손을 모으고 절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이런 절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저기 세댁들이 혼례 마치고 이제 처음에 보통 며칠은 뭐 집안에 따라 좀 뭐 첫날만 한번 하고 마는 경우도 있고 또 한참 동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해서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살림을 시작하고 첫날 뭐 여행이나 이렇게 돌아와서 하면은 부모님께 이렇게 한복 입고 인사 이렇게 아침에 문안 인사를 한 번 정도는 기본으로 드리죠. 그런데 이 한복을 갖춰 입지를 않고 그냥 바지나 뭐 이런 걸 속에다 입고 겉에다가 그죠? 속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겉에다 그냥 이렇게 입고 한복을 겉에 그냥 입으면은 그 바지 같은 경우는 이게 신축성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절을 하다가 진짜 정말 그 뒤로 이렇게 나동그라질 수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축성이 있는 거. 그리고 한복을 입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멋있는 옷들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내 취향상 여러 가지 멋진 옷들, 현대적인 옷들을 연출해서 입지만 그래도 한복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숙지를 하고 있고 한복 정도는 여유 있게 입을 줄을 알아야지 정말 문화인, 그죠? 이건 이제 차인의 범죄보라는 문화인으로서 좀 이렇게 좀 소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입는 것이 버릇 복잡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옷을 좀 갖춰서 입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 한복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교복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국제화 글로벌한 시대죠. 글로벌한 시대에서 뭐 이제 어떤 국제적인 그런 뭐 파티도 있고 행사도 있고 살다가 보면 그런 경우에 같이 어울리게 되는데 뭐 이제 그런데 옷을 포멀하게 정식으로 입고 오는 거 있죠. 뭐 블랙 타이, 화이트 타이 하면서 정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제시되는 그런 드레스 코드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에 참석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팔등신으로 그냥 아주 연예인들 보면 멋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브닝 드레스라든가 이렇게 파인 그런 옷이 이렇게 썩 어울리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동양인들은 이 허리도 조금 길죠. 허리가 우리는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해서 이 장이 길대요. 서양 사람보다 육식 위주로 하는. 그래서 체형적으로도 이제 허리가 좀 길고 허리가 좀 길면은 다리도 조금 이제 좀 짧고 그렇죠. 그래서 체형적으로도 이런 드레스 같은 걸 이브닝 드레스라든가 뭐 이런 거가 그렇게 멋지게 소화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근데 편안하게 그런 드레스 코드가 있는 그런 장소에 한복을 입고 가도 그것은 뭐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오라. 그러는 자리라 하더라도 이 한복일 경우에는 그게 대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누구하고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전통 옷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글로벌한 그런 자리에서도 전혀 이게 결례나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 그래서 뭐 외교 모임 이런 데서도 많이 한복들을 좀 입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차 이야기 부분에 한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한복 입는 거 오늘 절하는 거 한번 숙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절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서 매일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이런 어른들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반가움에 이렇게 예의를 표하고 싶으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도 하고 아니면 지금 이 평절에 약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고개 아니면 등 정도 이렇게 숙이는 그 정도로 이제 대신하는 거를 이제 반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절에는 하는 횟수와 요령이 있는데 횟수는 남성일 경우에는 한 번 하고 여성은 2번 하는데 산 사람한테는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나 어떤 의식에서는 2번씩이에요. 2배로.
그래서 남성은 절을 2번 하고 여성은 4번 해요. 그래서 혼례 때 패백할 때 남성은 2번 하고 이렇게 좀 서 있고 여성은 4번 하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가정의례 준칙에서 남녀 공이 2번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2번만 하라 정해놔서 둘이 똑같이 2번만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최초의 남성은 양이기 때문에 최초의 양수가 1이니까 1번, 여성은 음이잖아요. 그래서 왜 여성이 왜 더 많이 하는 이유, 그게 뭐 여성은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그 음수가 2잖아요. 그래서 2번을 하는 거.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절을 2번씩. 근데 요즘에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서 똑같이 1번, 2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맞절을 서로 이렇게 할 때, 맞절을 시작할 때 아랫사람이 먼저 이렇게 하석에서 시작을 하고 윗사람이 나중에 시작해서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16년 이하의 연하자라도 아랫사람이 성년이면 반드시 답배. 우리가 16년 이하라고 하면 부모 자식, 옛날에 성인 그 관례를 15세 전후에 했으니까 16세 되면 부모가 될 수 있는 나이라서 16세 정도의 나이 차이라는 거는 이제 부모의 뻘이 되는 나이 차이죠. 이 정도가 돼서 자식뻘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이 상대가 관례를 행한 사람이면 어른으로 생각을 해서 답배를 해줘요. 그래서 관례를 행하기 전에는 애들이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절만 받죠. 답배 안 하고. 그렇지만 그 상대가 나보다 한참 어리고 또 혼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15세가 넘거나 관례를, 요즘에는 이제 20세가 되겠죠. 요즘에는 20세 이전에는 앉아서 절을 받지만 20세가 넘으면은 성인이라는 건 이 사회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성인에 해당하시죠. 그래서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답배를 하는 거. 그리고 절을 할 때 그 어른한테 뭐 앉으세요, 절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일반에서도 수고하세요 이런 말은 어른한테는 하는 말이 아니죠.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게도 수고하세요 뭐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거고, 뭐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런 이야기, 어른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좀 결례라는 거여서 뭐 편안하게 절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른이 알아서 어느 자리에 앉거나 뭐 이러겠죠. 근데 뭐 이리 오세요 뭐 이런 어른한테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답배를 할 사람이 많이 낮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남자나 여자나 뭐 일어나고 하지 않고 받는 입장에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2손으로 바닥을 짚는 정도, 2손으로 바닥을 짚고 잠깐 숙여주는 거로 충분히 답배가 되죠. 그다음에 인사하는 거, 한번 표정은 부드럽고 밝게, 또 이 시선은 믿음과 정성 어린, 이 자세의 시선도 항상 포함이 되죠. 그리고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턱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기는데, 턱이 이렇게 들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쓰게 되면. 근데 턱을 이 가슴 쪽으로 약간 당기듯이 하는데 당기면 안 되고, 당기는 느낌으로 하면은 이게 자세가 이렇게 좀 바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로 무릎, 또 등, 허리를 자연스럽게 곧게 펴서, 이것도 역시 절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리를 숙이는 거죠. 목을 숙이는 게 아니라, 목도 남성들의 경우는 와이셔츠에서 목이 뚝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허리를 숙여주는 거.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숙이는 시간만큼 멈추어 섰다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숙이는 것보다 숙였으면 잠깐 섰다가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를 더 천천히 일어나는 거. 그게 좀 공손한 그런 방법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났을 때는 좀 한 2, 3m 정도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걸어가다 스치는데 뭐 이렇게 상사라든가 좀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자리를 옮기는 거, 그런 정도의 이제 예의가 있죠. 그다음에 경례. 입시 생활에서 이제 경례로 이렇게 인사를 대신하죠. 근데 경례를 해도 또 나중에 절을 할 장소로 가면 다시 이제 절을 올리는 거. 그래서 의식 경례, 우리 현충사 참배하거나 국가적인 의례 때는 90도로 이렇게 숙이죠. 그 다음에 정중 인사 큰 경례, 큰 절에 해당할 경우는 45도. 그 다음에 보통 인사는 30도. 그 다음에 답례 인사,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스치면서 할 수 있을 때 15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수경례가 있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또 악수를 하기도 하죠. 악수를 하는데, 이제 악수를 할 때 좀 악수는 낮은 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죠. 위에보다 먼저 이렇게 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악수를 청해. 여성과 남성일 경우에는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 남성이 악수를 청했는데 여성이 그냥 가볍게 받아주는 것도 이제 에티켓에 해당하고, 그리고 높은 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거.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이제 손과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악수를 하죠. 근데 너무 이렇게 끝만 살짝 잡으면 좀 너무 가볍게 하는 것 같고, 너무 콱 힘주어 쥐어도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악수를 이렇게 했는데 뭐 손등을 막 포개 잡거나 이런 것도 별로 좋지는 않죠. 악수는 편안하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한번 힘을 주고 하는 게 이제 악수죠. 그리고 악수는 그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인 인사법이죠. 그래서 악수할 때는 뭐 고개를 숙이거나 굳이 그 인사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리고 너무 오래 쥐고 있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자세와 동작을 한번 이렇게 보는데, 걸을 때 한다 발바닥을 이렇게 끌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여기 45도 45도 각도라고는 하지만 그냥 바지 옆선을 가볍게 스칠 정도로 이렇게 걸으면은 그 정도 각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걷고, 그다음에 의자에 앉을 때 남성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어깨 넓이 정도로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이제 이럴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면접 자세라든가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여성의 경우는 다리를 모으고 무릎에 이렇게 얹는 거.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 의자하고 이 자기 등하고에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의자에 기대거나 너무 앞으로 앉지 않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앉는 거. 그리고 여성들은 앉을 때 항상 이렇게 스커트 자락 같은 거를 한 손으로 이렇게 잘 쓸어내리고 앉아야 되죠. 그리고 옷이 좀 이렇게 얇아서 구김이 아무리 가는 옷이라 하더라도 뭐 그러는 여성들은 없겠지만, 이게 치마 자락을 이렇게 들고 앉거나 그러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일어설 때도 남성들은 그대로 일어나고 여성들은 스커트 자락을 한번 살펴보면서 약간 이렇게 조심하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 앉을 때도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어른의 왼쪽, 여자는 어른의 오른쪽에 일반적으로 앉는데, 요즘 같은 그런 복식에서는 좀 스커트가 너무 이렇게 좀 짧거나 아니면 바지가 너무 끼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숙녀들, 이제 좀 그냥 여성이라기보다는 숙녀들, 좀 예를 갖추는 숙녀라면은 좀 옷차림이 만약에 스커트가 좀 오늘 짧았거나 아니면 바지 이런 게 좀 너무 타이트하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손수건 같이 생긴 그런 앞에 이렇게 덮는 그런 용도의 그런 것들이 있죠. 시중에 보면은 스카프도 아니고 손수건도 아니고 이렇게 무릎을 덮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좀 조금 큰 손수건이라면 그것도 무방하고, 그래서 무릎 정도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좀 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른보다 너무 편한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어른보다 높게 앉지 않는 거, 그게 그 앉을 때 자세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일이죠. 그리고 방석 같은 거 밟으면 안 돼요. 방석은 이게 발로 밟고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죠. 일어날 때도 방석 뒤로 발을 빼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앉을 때도 방석 뒤로 가서 방석을 이렇게 무릎 아래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앉는 거. 그리고 뭐 문턱을 밟거나 뭐 이러지 않는 거는 뭐 많이들 다 아시죠. 그리고 물건을 들었을 때 물건을 들고 문을 열고 닫지 않고, 내가 들은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고 문을 열고 다시 바닥에 있었던 물건을 들어서 들어오고 이동하고 나서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문을 닫고, 이렇게 물건을 들고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물건을 전해줄 때는 위아래라든가, 우리가 선물할 때도 그래요. 위아래나 속가것이 바뀌지 않게 선물 포장 같은 거 할 때도 중요하죠. 뭐 생선을 쌀 때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책을 포장할 때도 앞 표지가 이렇게 앞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청첩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안내장이나 이런 걸 보낼 때도 그 정면이 앞면에 이렇게 되게끔 넣어서 보내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차나 이런 걸 건네줄 때는 그 입술이 닿는 부분은 손에 스치지 않게 조심해서 하는 거. 그리고 뭐 손잡이가 있는 거, 가위나 이런 거를 전해줄 때는 그 손잡이 부분을 상대에게 가게 해서 전해주는 거.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앉아서 물건을 전해주고, 서서 있는 사람한테는 서서 물건을 전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물건 다누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 예절에 대해서 한번 또 어딘가를 자주 방문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방문하는 일이 그 비즈니스적으로 회사나 뭐 이런 사무실이나 뭐 이런 쪽인 방문은 많아도 가정으로의 방문은 뭐 가까운 친인척 외에는 많이 없는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방문하는 게 사실은 우리 전통에서는 손님이 아니오면은 집안이 무식하고 가문이 번성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항상 번성하는 집안에는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손님 접대를 굉장히 극진히 하는 거. 그래서 좀 중요한 친구가 오거나 손님이 오거나 멀리서 오거나 그러면 뭐 도배도 하고 집안 정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전통 문화였는데 조선 후기의 그 송시열 선생, 우암 송시열이죠. 송시열 선생이 자기 그 딸이 시집을 가는데 시집가는 딸에게 개녀서 여성이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거죠. 개녀서라는 글을 써서 줬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성인이 가르치시되 건박하라 하셨으니 하고 이제 여러 내용이 막 있죠. 중간에. 그러고 나서 의식이 용렬하면 부인네를 업신여기. 의식이라는 거. 옷 입는 거하고 먹는 게 용렬하다는 거. 용렬하다는 거는 가난하고 부자가 아니죠. 이게 엽법하지 않은 거. 별로 이렇게 좀 격이라는 게 부한 게 격이 아니죠. 그 상황에 맞게 타당하게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그러면은 집에 그 부인이 업신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딸한테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하면서 이런 글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 글이 있고 또 손님이 오면 음식을 보고 남편이 나가면 의식을 본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집안에 음식을 보는데 이게 음식의 종류가 다양한 거를 보는 게 아니죠. 음식이 깔끔하고 분수에 맞고 정갈하고 이런 것을 보는 거죠. 네, 의복 역시. 그리고 부인이 민첩하지 못하면 음식이나 의복이 모두 꼴답지 않고 부인이 능란하면 한 가지 음식 한 가지 의복을 하여도 봄직하니 부디 정하게 하여 남이 웃지 말게 하여라 이렇게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현명한 그런 아내가 돼서 살림을 정말 알뜰하게 잘 꾸려나가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개녀서가 요즘에 한글로 돼가지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굉장히 우리가 귀감이 될 그런 내용인데 한번 시간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개녀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현대에서 손님맞이 접대는 이제 방문의 성격에 따라 요즘에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장소, 일시, 뭐 또 초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그 계획을 해가지고 미리 통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손님이 몇 분이 오실 건가 이런 거를 미리 계산을 해갖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 같은 걸 대접하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 뭐 커피 한 잔 서양에서 커피 한 잔, 티 한 잔 하러 오라 그러면 음식을 차린다기보다 커피와 티에 따른 여러 가지 다가류를 이렇게 놓고선 잔치가 되죠. 그래서 서양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차 한잔 하러 오라고 그래서 점심 때 차 한잔 하러 오라 그래서 밥을 먹자고 하는가 보다 하고 밥을 안 먹고 갔는데 뭐 커피에다가 뭐 과자 같은 것만 줘서 뭐 배가 고팠던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도 이제 꼭 음식 그런 거보다 바쁜 생활에 너나 없이 참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차를 통해서 이 차가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식도 시간이 많고 또 여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은 좋지만 급하거나 아니면은 여유가 없고 할 때는 우리 지난번에 다식 만들기에서 다식판 같은 게 하나 있다면 그냥 집에 매일 미숫가루들은 거의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선식이 아니래도 미숫가루 같은 거 고소한 미숫가루에다 꿀을 넣어서 하면은 건강식이죠. 설탕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근데 양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로 주로 먹죠. 그러니까 이제 서너 개 정도씩만 한 사람이 서너 개만 들어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차가 아주 현대에선 손님맞이 접대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네, 사무실 같은 데서도요 누가 왔는데 비즈니스라든가 사업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친근감으로 차는 이렇게 분명히 많이 모든 곳에서 주고받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어떤 사람이랑 내가 참 거래를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무실에 내가 방문을 했을 때 그분이 책상에서 자기 테이블에다가 차도구를 놓고 그리고 어떤 곳은 이제 사무실의 한 공간에 차도구가 있더라. 그래서 차를 주는데 그런 정도로 소양하는 사람이면 참 신뢰가 갔더라.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정에서뿐이 아니라 일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차를 준비해서 이렇게 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손님 접대를 할 경우에는 손님이 오시면 이제 청소를 당연히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차림새를 단정하게 하죠. 근데 만약에 음식이라든가 뭔가를 여주인들이 주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준비하시는 분이 손님이 당도를 했는데 앞치마를 아직 두르고 일을 하고 있으면 손님이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에 대한 배려로 그 전에 바쁘게 제가 이제 옛날에 백조 수중 촬영한 화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백조가 위에서는 너무너무 우아하고 정말 멋있고 고상하게 떠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그렇게 떠 있는 백조가 그 밑에서 그 발놀림을 보면 너무 경박할 정도로 막 노젓듯이 막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 막 바쁘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손님이 올 때는 정말 이렇게 의연한 모습으로 이 앞치마도 벗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앉혀놓고 내가 막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앉아 있는 분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빨리빨리 자주 왔다 갔다 안 하고 이렇게 조달을 해서 뭐 다식을 내고 또 물을 준비하고 이러는 걸 편안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게 요즘에 아무리 바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번거로운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음식을 많이 양적으로, 아까 소비 이야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먹을 게 좀 나름대로는 참 이 분배가 잘 안 돼 있기도 하지만 참 많은 편이에요. 그죠? 성인병들이 너무 많이 먹는 그런 거에서 좀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좀 있죠. 근데 그래서 음식을 막 거창하게 차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떤 정성스러움을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살짝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감동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차자리에 차를 진짜 깨끗이, 손님이에요. 이게 사업상 손님이든 아니면 집안 대소사의 손님이든 손님이 오시는데 청소를 말끔히 하고 향 하나를 탁 사루어서 이제 정리를 정갈하게 하죠. 그리고 또 꽃도 좀 예쁜 꽃을 찻자리에다가는 꽃을 잔뜩 꽂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소박하게 꽂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소박하게 몇 송이 딱 정리해 놓고 준비를 해서 이제 손님한테 대접을 하게 되면은 그 손님이 이렇게 많이 배부른 그런 거보다 이제 어떤 잔잔한 어떤 그런 감동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대인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 손님 초대하는 거에 이제 커피라든가 뭐 홍차도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 차를 통해서 한번 실생활에서 손님 접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게, 그래서 그걸 생활화하는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만이 아니라 이제 사무실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대접을 받았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차를 한 잔 선물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차까지 권해주는구나, 이런 고마움도 또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되죠. 그래서 이제 방문예절 손님 맞이하는 거에 있어서 방문에 대한, 우리가 손님으로 갔을 때에 대한 예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방문할 때는 이제 미리 약속하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이 너무 이른 아침이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 전후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렇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방문을 하고, 그래서 약속이 되면은 이제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죠. 근데 만약에 동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해서 이제는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고 동행자를 같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방문을 하면 요즘에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주택도 있지만 현관에서 이런 머플러나 외투를 벗죠. 근데 남성은 벗고 들어가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외투라든가 이런 걸 벗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에티켓에서 어긋나지 않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그냥 외투를 입을 수도 있지만, 한복의 경우는 양장하고 반대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두루마기를 그대로 입고 들어가고, 여성의 경우에는 현관에서 두루마기를 벗고 들어가고, 그래서 한복하고 양장하고는 이제 반대예요. 그래서 남성의 두루마기는 정장의 겉옷에 해당하고, 여성의 두루마기는 방한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한용이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갈 때는 벗어야 되는 건데, 요즘에 한복이 너무 특정 어떤 데서 예복화 돼가지고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한복을 잘
활용을 잘 안 하죠. 근데 생활화해서 입으면은 그 옷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몇 번의 이제 시행착오, 처음에는 뭐든지 어색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몇 번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골똘히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좋은 방법,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편하게 원피스 입듯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한복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또 한복이 너무 모양이 바뀌면 좀 어색한 경우가 참 많아서 가능하면 전통적인데 내부적으로는 좀 편안하게 가슴 같은 데도 너무 조이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각자 자기가 한번 찾아보고 요즘에는 시중에서도 그런 옷들을 많이 이렇게 보급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복, 그다음에 핸드백은 실내에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방에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는 거. 그리고 뭐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지나는 길에 잠깐 들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들어오라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외투를 벗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방문하는 예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다송에서 차 한 잔의 여유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차 이야기 그 한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